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결혼하고 3년 차였는데 얼마 전부터 막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이혼 소송 시간까지 하면 그 집하고 엮인 게 4년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집은 서울이지만 경기도 쪽에서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식당을 했던 게 아니라 지난 1년간 허둥대고 배우는 일 투성이었어요. 식당은 원래 이모가 하시던 건데요. 자식이 없는 이모가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힘들어지자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물려받게 되었네요. 다행히 엄마가 가끔 이모랑 레시피를 주고받고 식당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어서 엄마 도움을 받고 있어요. 엄마는 요리하는 건 좋아하셨고 나름 맛있는 레시피도 잘 만드셨는데 식당이나 사업을 하는 건 무리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째 딸 때문에 결국은 식당 일에 관여를 하시게 됐네요. 지금은 2살 된 딸아이와 제가 같이 살고 있고 도우미 아주머니와 엄마가 가끔 오셔서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어린 딸도 있는데 왜 이혼을 하나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자기들 돈줄인 줄만 아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신혼초, 쎄 했을 때 그냥 이혼했어야 되는데 저는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아니라는 걸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머리로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와 남편은 한 1년 못되게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영어학원 강사였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수강생이었어요. 학원에서 만나 결혼하게 된 거죠.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수업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대답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만들어줬고요. 그런 면이 좋아서 남편이 데이트를 하자고 했을 때 좋다고 했고 만날수록 그 사람의 부드러운 면에 빠져들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해온 건 없다고 봐도 맞아요. 저희 친정도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남편 집은 좀 팍팍하게 사는 게 인사하러 갔을 때도 티가 났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더 잘 살면 좋았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보고 살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렇다고 믿었고요. 은영아, 내가 너 꼭 행복하게 해줄게. 설마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냐? 니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버지가 없잖아. 동병상련이니까 서로를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우리 아빠는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라 오빠처럼 어릴 때 돌아가신 거랑은 달라서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지? 내가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거야. 뭐 그래도 나 행복하게 해준다니 기분 좋네. 남편은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점심을 직접 만들기도 하며 엄마한테 잘 보이려 애를 썼어요. 그 바람에 처음에는 남편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엄마 마음이 움직였죠. 남편이 회사에서 영업 쪽 일을 하는데 회사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 엄마는 제가 좀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셨거든요. 이모는 웬만하면 제 편이 되어주셨는데 이번만큼은 엄마랑 뜻이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두 분을 열심히 설득했어요. 엄마, 창석이 오빠 나한테 정말 잘해. 강의를 줌으로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호응에 대고 혼자 쇼하는 기분이라고. 그럴 때 정말 열심히 들어주고 열심히 반응해줬어.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직접 만나보니 줌으로 보는 거나 똑같더라고. 나는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어. 에휴, 난 모르겠다.
네 이모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엄마나 이모는 살아온 세월도 있고 사람들하고 부딪혀봐서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거 있거든. 근데 뭔지 모르게 별로란 말이야. 그거 다 선입견 아닐까? 창석 오빠가 작은 회사 영업직이라 이미 별로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이모는 제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이모가 은영이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하는 거 언제 안 된다고 한 적 있어? 근데 사람은 많이 만나봐야 돼. 특히 결혼 상대는 더 그래. 전 그러면 좀 더 연애를 해보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정해도 되지 않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장에 하객 들어오는 것도 어렵잖아. 사람들만 많이 오면 뭐해. 정말 우리 축하해줄 사람들이 있으면 되지. 창석 오빠도 그렇게 말했어. 제가 고집을 부리자 엄마도 이모도 못내 안타까워하셨어요. 두 분은 제가 더 조건이 좋은 집안 남자를 만나길 원하셨죠. 어떤 부부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다 남편이 어쩐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군요. 이모는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했는데 부부 금슬은 좋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이모부도 10년 전쯤 돌아가셨어요. 이모는 이모부 이런 슬픔을 잊는다고 이모부가 물려준 건물에서 고급 한식당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완전 잘 된 거죠. 이모가 워낙 센스도 있고 음식도 정갈하고 맛깔나게 하시긴 했어요. 엄마도 그렇고요. 저도 대학 때는 가끔 홀 서비스 도와주기도 했는데 식당 내에서도 규칙을 잘 정하셨던 이모는 제가 있는 게 오히려 직원들 동선을 흐트러뜨린다고 해서 설거지를 돕고 야채 다듬는 일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남편은 연애할 때 이모 식당에 같이 가서 밥 먹고 인사한 후부터 저한테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할 무렵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이모님 식당 장사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입소문도 잘 나고 음식들도 맛있고 보기에도 좋아서 그런가 봐. 매출 장난 아니겠어? 얼마쯤인지 알아? 아니, 나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어. 이모가 식당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신 적은 없어. 코로나여도 포장 주문도 꽤 있고. 있잖아, 이모님 자식이 없잖아. 니네 집안의 자녀라고는 딱 너 하나고. 그럼 네가 물려받는 거 맞지? 그렇지? 아니, 이모랑 엄마 친자매니까 그렇기는 해도 사촌들은 좀 있어. 그리고 그건 이모 마음이지. 나도 몰라. 나중에 말이야, 네가 그 식당 물려받게 되면 내가 실장 같은 거 할까? 식당 관리하는 거 말이야. 매출도. 어때? 괜찮지? 내가 영업이라니까 장사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알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식당도 더 키우고 본점도 내고. 어때? 좋지? 아니 무슨 식당에 실장이 있어. 아 몰라. 그런 말은 물려받고 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모 아직 정정하시고 한참 일할 나이셔. 저는 남편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이모 식당을 물려받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당치도 않은 이야기 같았어요. 남편은 이모와 엄마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주말마다 이모 식당도 가서 밥 먹으며 인사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가 꽃도 사드리고 갖은 정성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았고 시댁에서 좋아라 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랑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있었는데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시킬 스타일 아니고 동생은 취준생이라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쁘다더군요. 그러면서 결혼을 빨리 하자고 재촉했어요. 저도 기왕 결혼 허락 받았으니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남편이 그다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은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었고 4천만 원 정도를 모아놓았다고 했어요. 4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원룸 하나도 있었어요. 세를 주고 있었고요. 별다르게 한 건 없고 대학 때부터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돈을 만들어 한번 사본 거였는데 은근 부수입이 괜찮았죠. 남편은 자기 돈이 집 얻기에도 부족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서는 지금 보태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원룸을 팔아서 돈을 보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불만인 걸 우회적으로 표현했죠. 오빠, 나한테 그 원룸이라도 없었으면 어쩌려고 했어? 오빠 대출받아도 집값 보태는 거 지금 반밖에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나는 우리 본가에서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어. 뭐 요즘 사람들 무조건 다 따로 집 얻어서 사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같이 사는데도 장점도 있을 텐데 말이지. 그런 건 없다는 식으로 무조건 선을 긋는 건 아니지 않아? 은영이 너 이성적인 얘기니까 잘 생각해봐. 이거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지. 생활인데. 신혼 초에 어느 쪽이든 부모랑 같이 사는 게 편해? 아니잖아. 더구나 여자들한테 시댁이 얼마나 벽이 높게 느껴지는데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건 아니야. 그렇게 집 문제가 마무리됐고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들에 고개가 갸웃하기도 했고 시댁에서 해줄 게 없다고 해서 엄마한테 참 미안했는데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는 건 남자한테 미쳤었다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남편이 저 하나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었어요. 그만큼 말을 신뢰 있게 했고 너무 진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정말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더군요. 시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리니 남편하고는 6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유독 막내 아들 거리며 되게 예뻐하더라고요. 남편도 다 큰 성인을 계속 취급했고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그 시동생이 제가 아는 혼수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었다는 거였어요. 돈도 많으면서 아낀다고 짠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댁을 무시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했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까지 제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니까 결혼에 돈 안 쓰는 거라고 했고요. 그 말을 시동생한테서 직접 들었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결혼을 2주일도 안 남겼을 때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셋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러더군요. 형수, 우리 엄마한테 미운 털 박혔어요. 몰랐죠? 제가요? 아니 왜요? 오빠도 그런 말 안 하던데요. 형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형은 우리 집안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형수네보다 경제적 수입이 좀 낮다고 혼순이 예단이니 너무 신경 안 썼잖아요. 우리라고 뭐 형을 장인어른도 없는 집에 사위로 보내고 싶었는 줄 아세요? 결혼 준비나 예단을 형편이 되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아니면 돈을 못 낼 수도 있지. 그깟 거 돈 좀 더 냈다고 이렇게 소홀하고 그러면 안 되죠. 형수, 인상이 벌써부터 안 좋아요. 나한테도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제대로 대꾸도 못했고 나중에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결혼 그만두자고 했죠. 남편은 펄펄 뛰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자기가 엄마랑 동생한테 단단히 잘 말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거로 시동생이 저한테 문자로 사과도 했고요. 자기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나요? 생각해보면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였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던 게
일생일대의 실수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자기가 엄마랑 동생 안 보고 사는 한이 있어도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제 생각을 먼저 해주고 시댁과 저의 사이에서 소통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한 후 남편은 점차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딸을 낳고 나니 남편은 정말 제가 다 잡아놓은 물고기인 양 굴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시동생이나 시어머니가 저를 건드리면 대충 중재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이 때문에 꼼짝없이 자기네 집 귀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만 징징대라고 하더군요.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소홀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시동생 데이트 상대까지 챙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게라도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요. 오히려 저한테 이런 건 취향이 안 맞는다. 저런 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다. 뭐가 별로다. 다음에는 이런 걸로 해와라. 교환해달라 등등. 정말이지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시동생은 저보다 어린데도 저나 친정을 상습적으로 무시하곤 했어요. 아니 좀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이건 순 깡통이야. 형이 속았지 원. 이런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나 남편은 시동생한테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둘한테는 그저 항상 어리고 너무 귀여운 아들이고 동생이었던 거죠. 당시 시동생은 이혼한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 결혼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끔 그 여자의 아들을 봐준다고 데리고 있었는데 어찌나 제멋대로인지 저를 막 때리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기도 했어요. 5살 아이였는데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긴 한데요.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라도 주먹을 쥐고 있는 힘껏 사람을 때리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화가 치밀었고요. 애가 워낙 어린이집에서도 사고를 많이 쳐서 2번인가 옮겼다는데 시동생은 자리 없는 것도 돈으로 만들어서 넣었다는 이야기를 무슨 자랑처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귀는 여자는 이 정도로 재력 있다라고 과시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는 시동생은 변변한 직업이 없이 가끔 알바를 하며 지내는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는데 여자가 돈 있다고 하니까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는 출산 휴가 후 간간히 수업을 진행하던 학원 강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어요. 집안일 육아,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까지 하는 건 저한테 무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우미를 쓰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제가 아이랑 저한테 돈을 예산으로 잡는 것보다 조금만 더 써도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을 관두자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저한테 이모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라는 거였어요. 너는 내가 쉽게 돈 버는 줄 아나 본데 절대 아니거든. 남의 피 같은 돈을 집에서 농땡이 치며 물수도 쓰려들면 안 되지. 우리 지우 쓰는 데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나는 뭐 사는 거 없어. 다 집에서 먹고 쓸 거지.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사치라도 하며 돈 펑펑 쓰는 줄 알겠네. 내 월급 얼마 안 되잖아. 월급은 오를락 말락 하는데 물가는 치솟고. 진짜 환장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금방 거덜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모님 식당에 가서 뭐라도 좀 해. 요즘 어떤 여자가 애 키운다고 집안이 들어앉아 있어? 다 나가서 돈 벌지. 그럼 아이 맡길 돈은 주던가. 시어머니도 봐줄 생각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도우미 부르기도 그렇잖아. 이제 2살 됐는데 어린이집 저번에 알아보니까 지금 인원 많다고 해서 못 간 거잖아.
이런 실랑이를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게 맞다는 확신이 점점 들었어요. 그 즈음에 시동생은 사귀던 여자랑 결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한테 화살이 돌아왔어요. 제가 아이를 안 봐줬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사실 시동생이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돌보지를 않았거든요. 이러다가 뭔 사고 생기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은 아이를 편의점에 두고 혼자 PC방에 들어가 게임에 정신 팔려 있다가 아이가 편의점에서 다른 집 아이를 때려서 얻어맞는 불상사가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 보면서 같이 봐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억지였어요.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서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련님하고 그 여자 사이 봉합한다고 나한테 애 맡기기만 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에는 남편도 뭐라고 할 수 없었는지 머리만 쥐어뜯으며 고민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 이모가 힘에 부친다며 병원에 갔더니 자잘한 잔병과 위험 신호가 많다며 일을 다 관두고 쉬라고 했대요. 그래서 식당을 접을지 다른 사람한테 넘길지 고민을 했는데 둘 다 너무 아깝더라는 거죠. 그동안 정성껏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더러 맡아서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이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식당 근처 어린이집에 맡길 수만 있다면 할만하겠다 싶었죠. 그러자 친정엄마가 나서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 그동안도 일부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말 안 한 건데 이제 와서 신세 질 수 없지. 신세는 무슨 신세야? 예, 그럼 나 한 달 용돈 30만 원씩만 줘. 식당 수입해서. 남보다야 내가 훨씬 낫지 않겠어? 어린이집은 좀 더 있다 보내도 되잖아.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결국 저는 엄마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고 저는 식당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알바를 해봤다고는 해도 전적으로 식당을 맡아서 하는 일은 또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게다가 이모 식당은 고급 한정식이라서 재료 수급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안 됐어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는데 희한하게도 전보다 더 손님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매니저님 말로는 제가 메뉴를 조금씩 개선한 것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자신이 뿌듯하고 이모 식당에 폐를 끼치지 않아 정말 다행인 것 같았어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도 생겼고요. 그 전에도 이모 식당은 꽤 손님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약 없이는 올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그렇게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기가 식당 일을 돕겠다면서 와서는 떡하니 카운터에 있는 거였어요. 저는 됐다면서 들어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매출이 얼마인지 꽤나 궁금해하더군요. 그날 얼마나 사람이 왔는지 수입이 얼마가 찍혔는지 확인만 했지 정말 손이 필요한 일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를 붙잡고 되도 않는 말을 하더군요. 나 말이야, 그 거지 같은 회사 그만두고 여기 나와서 일하면 안 돼? 내가 카운터 보고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똑같이 월급 줘.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같은 식구끼리 카운터 보는 게 훨 낫잖아. 안 그래? 나 진짜 회사 더럽고 치사해서 못 다니겠어. 응? 자기야, 운영아. 이러면서 졸라대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군요. 시댁에서는 아이 봐준다는 말 한마디 없어 제가 회사까지 그만뒀을 때에는
그렇게 사람을 찬밥 취급하고 서럽게 하더니 이제 제가 이모 식당 물량마다 대박나니 거기에서 일을 하겠다고요? 어림도 없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식당이 잘 돼도 이건 식당 일이지 오빠 회사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가정에 어떻게 회사 관두고 마누라 직장에서 일을 돕겠다는 말을 해?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이혼할 거야. 안 그래도 잘못한 결혼이라는 생각에 자다가도 일어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정말 사람 성질을 돋우는 말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 발 물러서서 알았다고 한번 해본 말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진짜 남편한테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던질 뻔할 정도로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정말 카운터 잘 볼 자신 있어. 돈 잘 버는 마누라 덕 좀 보며 살자.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내가 말했지. 회사 그만두면 이혼이라고. 내가 하는 말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 당장 나가. 나가라고. 너는 나 우습게 안 봤어? 우습게 보니까 이런 일로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러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 오빠 그때 분명히 알겠다고 그만 안 둔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지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러고 다시 재취업을 하든 다른 일을 하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원망만 하고 일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기회에 이혼을 해버릴까 하며 하루하루 갈등 속에 있었어요. 갈등을 했던 건 아이 때문이었죠.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빠랑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며 이혼 서류 접수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또 저를 뒤집어지게 만드는 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식당이 잘 된다는 걸 알고는 갑자기 모든 물건을 다 백화점에서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용돈 요구도 많이 했고 생활비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용돈이야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갈수록 심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회사 관둔 것 때문에 자기가 안 좋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좀 만나야겠다며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화요일에 식당을 쉬었기 때문에 그날 시댁에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겼고요. 남편하고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빠진 사이이고 이혼도 생각하는 마당에 사이 좋은 척 코스프레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에는 시어머니 말고 시동생도 있더라고요. 시동생이 평일에 본가에 있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열받게 만들었어요. 너 참 얼굴 보기 힘들구나. 만나려면 날짜까지 정해야 하고. 그만큼 식당이 잘 된다는 뜻이라 나쁘지는 않다만 그래서 말인데 니네 식당 그거 완전 대박이잖아. 창석이 말로는 매출도 꽤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래?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도련님은 왜 이 자리에 있고요? 저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쎄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힘든 일도 많아요. 아이는 맨날 친정엄마가 봐주셔야 하고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도우미도 붙여드렸어요. 아, 그래. 너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 근데 너보다 더 힘든 식구도 돌봐야 하지 않겠어? 너 말이다. 여기 우리 둘째 창민이 지금 그 여자가 안 만나겠다고 하고 해서 말이 아니다. 여자집에서 능력 없는 남자가 싫다나? 아이고 참. 지 딸은 한방 갔다 왔으면 남의 아들 능력 탓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여자도 괜히 요즘 창민이한테 쌀쌀맞게 굴고 말이야. 일이 이렇게 됐으니 네가 2호점을 내서
우리 창민이한테 줘야겠다. 네, 형수. 저 진아랑 헤어지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 이유 좀 만들어서 주세요. 어차피 형수 이모님 거 물려받아서 형수님 돈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데 저는 못 참겠더군요. 제가 왜 2호점을 차려줘요? 뭐 때문에요? 내가 여태 말한 걸 이해 못했니? 이제는 네가 잘 나가니까 힘든 식구 돌봐야 된다고 했잖아. 하나밖에 없는 네 시동생 가게 차려주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이니? 그럼 저한테 월세도 주고 프랜차이즈비도 줄 거죠? 와, 형수 너무하네.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저 싫어요. 해주기 싫다고요. 식당에서 일할 테니 월급 달라고 해도 해줄까 말까 한 판국에 이건 도둑놈이 따로 없네. 뭐예요, 형수? 말 다 했어요? 도둑놈이라니. 누가 도둑놈이라는 거야? 동생의 얼굴이 벌개져서 저한테 대들자 시어머니가 일단 말리더군요. 저한테 밉보여 좋을 거 없다는 듯 눈짓을 하면서요. 식당 해주는 게 안 되겠으면 우리 창민이 매달 600만 원씩만 다오. 우리 창민이가 식당 하면 그보다도 더 벌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면 창민이가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을 것 같구나. 아니, 이 집 식구들은 나한테 돈 보따리 맡겨놨나? 저 결혼할 때부터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돈을 매달 달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됐고요. 없던 셈 칠 테니 이만 저는 갈게요. 그러자 시동생이 펄펄 뛰고 난리를 쳤어요. 이게 무슨 가족이야. 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러는 게 무슨 도움이 돼? 내가 형한테 얘기해서 이혼하라고 할 거야. 이혼. 어디 이혼녀로 애 데리고 혼자 잘 살아 보시든가. 치외미야.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 이건 가족도 아니지. 창민이가 저런 말하는 거 당연한 거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독한 년을 며느리라고 뒀다니? 어떻게 지 손에 쥐고 한 푼 내줄 생각을 안 할꼬. 너 우리 창석이하고 살기 싫으면 그렇게 하든지. 가만 보니 이 집 식구들은 제가 남편하고 살고 싶어 안달난 줄 안 모양이더군요. 저는 가소롭다는 듯 웃은 다음에 정신 나간 척 두 사람 앞에서 다소곳이 절을 했어요. 이렇게 이혼을 허락해 주시다니 그럼 얼른 해야죠. 안 그래도 지우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제 앞길만 막는 오빠랑 댁들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싶은데 아주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가 싸우려고 달려들거나 뭔가 해줄 줄 알았다가 그럼 이혼하겠다고 하니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더 쏘아붙였어요. 김창석 그 인간이 회사 관두고 식당 카운터에 있겠다고 해서 이혼 접수하려고 하던 참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회사 관두면 이혼한다고. 이 집 식구들은 왜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제 의견 존중 안 하는 이런 집구석하고 인연을 맺고 있어야 되나요? 애한테 귀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이딴 결혼생활 집어치울래요. 저는 어머니한테도 도련님한테도 지갑 노릇하기 싫고요. 그럼 집에 가서 그 인간 짐은 챙겨보낼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 창석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회사가 거지 같다나요? 그러면서 나왔으니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는 안 했나 보죠? 이건 전적으로 그쪽들이 잘못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재산 분할 따위는 없어요. 위자료는 제가 청구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가자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놀라서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조금 있다가 남편이 외출했다가 와서는 무조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내가 엄마랑 창민이 완전 뒤집어 엎고 왔어. 그러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엄마도 창민이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어. 제발 화풀고 이혼하자는 말만은
하지 마. 나 완전 질렸어. 너나 니네 식구들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왜 이렇게 다들 당당하게 맡긴 물건 찾대 돈을 요구해? 나더러 그러더라. 이혼하라고. 네 동생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혼할 거야.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지호를 생각해봐. 지호, 아빠 없는 애라고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 좋아? 친가가 엄마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는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야 낫겠지. 남편은 제 결심이 확고한 걸 알고는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말 그대로요. 하지만 저는 냉정한 상태였고 이혼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식당 운영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남편은 돈줄인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 저렇게 사과하는 척 하는 거고 그냥 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게 그냥 보이더군요. 됐어. 내 마음은 이미 떠났어. 내가 직장 관두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만뒀잖아. 시어머니랑 당신 동생 때문에 힘들 때 언제 한번 내 편 대줘봤어? 지금까지 나한테 있었던 일 전부 이혼 사유야. 그러니까 그만 갈라서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 남편의 짐을 차로 실어 시댁으로 보냈고 곧바로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돌아가며 저를 어르고 달랬지만 저한테는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앞으로 용돈도 일절 없다고 하자 더는 저한테서 아무것도 안 나올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연락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혼을 하게 됐네요. 아이가 있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저는 지금 아이와 둘이서 친정엄마 집 가까운 데서 살고 있어요. 이모도 몸이 좀 좋아져서 저희와 왕래하며 지내고 있고요. 저한테 식당 맡기기를 잘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일은 바쁘고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니 모든 게 살맛나네요. 식당 일이라는 게 늘 비슷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손님들을 보면 뿌듯하고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이혼하기 전에 사실 겁도 많이 났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한다 이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 보며 자라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고요. 지우가 전보다 더 밝아졌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아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과연 계속 같이 살아도 괜찮은지 몇 번 자문해 보신 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은 제가 사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